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새 정상들이 만났잖아요. 음. 기자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 예상 좀 해주세요. 어떻게 흘러갈 것도 없어. 기존대로 계속 가는 건데 네. 트럼프가 왔다가 트위터에다가 김정은 만날 용의가 있다는데 북한이 덥석 받아 물어서 이 광경이 벌어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고 하나가 네. 북한 자기 내부에서 입지가 그만큼 급하다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건 회담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 회담이라는 게 문서를 가지고 양국 정상이 앉아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무진 딱 앉혀놓고 단독 회담이든 뭐든 문서 노름이 하나도 오간 게 없잖아. 거기서 앉아 대화한 거야. 그러니까 문안 인사 한 격이나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까지 왔다가 DMZ를 찾아서 공동경비구역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김정은이가 응답할 줄 몰랐다는 거. 그래서 만나진 거니까 그건 별로 큰 우위가 없어. 앞으로 다 굴러가면서 목적지는 딱 하나야. 북한의 완전한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다시는 역사의 페이지에 북한 핵문제가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만든다는 건 미국이 기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이제 내년에 재선을 위한 도전도 있고 하니까 모든 스케줄이 거기 아마 엮여 있을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면 여태까지 내가 올라앉아서 너네 핵실험 하나도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쏴대지도 않았는데 그거 다 자기 치적으로 되는 거야. 오바마 때 한번 네 차례인가 핵실험 했을 네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인가 네 차례 했을 때 미사일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쏴대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올라앉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는가.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어디서 나가서 얘기하든 딱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름 북한 문제를 놓고 상황 관리를 하는 거야. 대담 방법으로 끌고 나가든 어떤 방법으로 끌고 나가든 목적지는 하나다. 고지는 하나다. 그런데 내가 재산할 때까지는 상황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남미북 3자 정상회담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회담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만 한 거야. 판문점까지 모시고 나가서 김정은하고 마주앉아 악수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아닌 대한민국 땅에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하면서 그렇죠. 자기는 들어도 못 갔어. 이거 그러면 어떻게 좀 봐야 되죠? 대한민국의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서 외교적 립지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트럼프하고의 단독 회담만이 그자의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좋게 볼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봐. 오늘의 이 사태를 하나 놓고 봐도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요, 운전자 역할이요, 조종자 역할이요 이게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존엄을 건드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놓고 볼 때 오늘 이 상황 하나를 처리하는 걸 놓고 볼 때도 김정은이한테는 대한민국이 우스운 거야. 그렇죠. 쌀을 주든 뭘 주든 대한민국 경제를 통째로 바쳐도 얘는 대한민국 인정 안 해. 핵포기는 대한민국과는 더더군다나 논의를 안 하는 거야. 하고 오늘 이 사태 하나 놓고 봐도 걔가 김정은이가 사심없이 핵포기 의사를 가지고 나왔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야. 없죠. 핵포기 할 의사가 있었더라고 하면은 하노이에서 했겠죠. 트윈 날렸는데 응할 줄 몰랐다 하고 준비가 없이 물론 사전 준비는 있겠지. 며칠간이라도. 그러나 문제는 문서가 하나도 없이 앉아 있었다는 거. 이거는 국가 대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없고 간단한 상봉이지. 그렇게 봐야 되지. 속생각을 드러내고 앉아서 단독 회담을 했다며.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단독 회담을 하는 장소에서 보니까 트럼프 인상이 그렇게 박지를 않아. 김정은도 별로 그렇게 쏙 받지 않더라고요. 박지를 않아. 그러니까 서로 협박조가 오가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실무회담하자 2, 3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건 모든 건 앞으로 굴러가야 할 문제지. 원래 북한은 모든 회담을 손바닥 뒤집기 하는 데는
북한 못 따라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김일성 세대는 태어 안 나고 이제 김정일 세대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으면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그 최고 정상이랑 만났다라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없었지. 제가 남한에 와서 봤거든요. 이렇게 카터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북한에 올라갔다 왔댔고 아, 그다음 그건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기자 2명과 그 때문에 평양에 갔다 당일치기로 나왔고 아, 이렇게 나왔지만 그거는 회담이 아니고 오로지 말하자면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거거든.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지만 정확히 보면 정부 인사는 아니잖아. 정부 인사는 아니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음, 근데 이번에 이게 어쨌든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나름간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싱가포르 만나고 하노이 만나고 오늘 이렇게 번개불에 콩닥 까먹듯이 만났잖아. 네. 그래서 앞으로 다 굴러가야 될 문제지만 트럼프는 이제 말하더니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마지막에 한 것 같아. 하고 대북 협상팀을 바꾸지 않는다. 폼페이오가 계속한다. 북한은 폼페이오를 교체하라는 거 아니냐. 배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줄곧 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리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간다 이거잖아요. 서로 국량이 다른 두 정상이 난 북한은 정상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그래, 그러니까. 국량이 다른 미 합중국 대통령과 북한 독재자가 어떻게나 서로 올려넘기고 어떻게 약한 구석을 찔러가지고 서로 성내를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비즈니스맨이야. 제가 북한에 있을 당시에는 북한의 모든 뭐 정상회담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뭐 김대중 대통령도 왔댔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왔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북한의 그 독재자 체제가 첫 생겨서 남한 땅을 2번 정도 밟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요, 우리 기자님께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줄구장창 평양까지 갔대. 평양까지 갔댔잖아. 네. 평양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줄구장창 말씀하신 게 뭔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야. 맞아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서울 답방이 안 되면 이건 아닌 거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그 소위 저 북한의 수도라는 데까지 갔댔잖아. 그렇죠. 백두산까지 갔다 왔어요. 백두산까지 갔다. 근데 김정은은 판문점 요 손을 이렇게 두 번째 넘나들었나? 그걸 답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근데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윗에 답장을 해갖고 여기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왔다가 북한에 돌아가면은 그것도 하나로 또 선전할 것 같아요. 선전을 무조건 하지. 선전은 뭐 트럼프 미 합중국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인정하고 자기 무슨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일본에서부터 대한민국에 날아와 가지고 판문점까지 나와서 북한 땅에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은한테 승복했다 이렇게 아마 나오겠지. 노동당 선전은 틀림없다. 이거 노동당 선전은 진짜 틀림이 없는 게 북한에 있으면 꼭 이춘희 아나운서가 이 톤으로 이 내용으로 가지고 이 톤으로 딱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성이 없는 게 북한 주민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데도 안만 말이야. 네. 아무 의미도 없어. 어차피 없어요. 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 자유세계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의 회담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왜?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군 38선 그러면서 자유의 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제하고 둘이 만났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좀 문제 제기는 좀 해야 된다고 봐. 당사자가 북한이 아무리 핵 문제는 미국하고의 관계 문제라고 떠들지만 한반도에 있는 핵무기 아니냐. 그렇죠. 그 첫 피해는 뭐 어떻게 설명하든 대한민국이 받게 되어 있는 건데 뭐 새 정상이 사진 찍는다 그것도 없이 그래서 김정은은 빠이빠이 하고 갔더나 만약에 트럼프하고의 대화의 내용에 뭔가 심도 있고 뭔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으면 못해도 3명은 이 선에서 사진은 찍었을 거야. 그런데 그거 그러니까. 안 찍고 간 거 보니까 그렇게 쓱 시원한 것 같진 않아. 뭐 이렇게 딱히 그 이슈화될 만한 그런 그 서로에 대한 이득에 대한 이런 서로- 이야기는 없었나 봐요. 서로 우리 좀 조용히 있자. 내가 조용히 있어줄게 뭘 해달라.
아니다. 그건 그렇게 못한다. 너희 끝까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화가 오간데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이나 김정은의 인상을 놓고 보면 그렇게 썩 화기애애하진 않았어. 제가 북한에 브로커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화로 오면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남한과 미국이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미국 동향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해요.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기자님 있을 때는 북한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대한 이런 궁금한 생각을 했나요? 우리는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동경했지. 왜냐면 동경했어요? 김일성 족속이 정권이 수립된 첫날부터 계속 미국 때문에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미국을 남조선에서 뭘 안 하기 위해서 적화 통일을 해야 되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받아 못 살고 미국 때문에 북한의 뭐든 안 된 일은 다 미국에다 화살을 집중했잖아. 그러다 나니까 역으로 생각하게 된 거야. 9월 달에는 반미 투쟁 월간이잖아요.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반미투쟁 월간이지. 네, 그렇게 반미 투쟁 월간인데 이렇게 중간에 김정은이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이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해. 이 이해관계가 없어. 트럼프가 100번 김정은을 만나도 자기네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 달라지지 정말 않죠. 단 미국이 북한을 들어온다든가 미군이 그때는 아마 열렬히 환영할걸? 아 왜요? 근데 그잖아 사람이 계속 저놈 나쁘다 와 주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마지막에 이놈 욕해 저놈 나쁘다고 계속 욕하던 사람을 쟤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하나 내가 보기엔 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완전 그 사람의 공감이에요. 심리야. 완전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적당히 해야지. 네. 반세기를 그렇게 노려부르는 미국 때문에 마지막에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각을 뜨자 멸망시키자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반미가 너무 해대니까 식상해. 이젠 듣지도 않네.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나 이런 주민 의식이 형성되거든. 자라나는 세세대. 맞아요. 이게 트럼프를 김정은이가 100번 만나도 북한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핵을 완벽하게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저 제재를 안 풀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풀겠어도 하고 된 나라가 아니야. 위에서 다 망치를 두드려야 돼. 그렇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합중국의 얼굴 마담이야. 그러네. 안 그래? 그렇죠. 강우무의 삼권 분립이 철저하잖아. 우회에서 여기 최근에도 우회에서 뭐 대북 제재안 또 통과시켰잖아. 그건 트럼프도 어쩌지 못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북 제재 못을 쳤잖아. 네. 그럼 뭐 하나를 뽑는 것도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판문점에서 45분, 네. 약 55분 동안 만났다. 영어로 뭐 어떻게 다 했다. 그 시간 동안에 배석자도 하나도 없이 둘이 앉아서 무슨 말을 했겠어? 적어도 문안 인사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너 그래도 핵은 무조건 포기해야 이 모든 것이 열린다. 김정은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별명을 댔고 그렇게 했겠지. 네. 그러니까 인상이 둘 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야. 맞아요. 탁 나오니까 기자들 의식해가지고 참 웃음에 나오지만은 나는 제일 분한 게 어떻게 그 회담장에 미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 디글거리는데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이랑 저 귀때기 서 있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근데 7월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많이 울었대요. 근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래서 이거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울면은 잡혀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게 중국 쪽에서 눈물약이 나와요. 눈물약이라는 게 이제 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넣는 그런 눈물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고 가가지고 이렇게 뚜룩뚜룩 흘렸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봐. 얼마나 가식적이냐. 그렇죠. 김일성이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인식에 빨치산한다고 고생은 좀 했다. 김일성이 잘한 건 아니지만 김일성
40대, 50년, 60년 때는 그래도 밥술은 들고 살고 저녁에 노동자들이 퇴근할 때는 하다못해 선술집에 들러서 거기 저박에 술 한 잔은 먹고 퇴근했거든. 아. 나도 그 시대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김일성 때는 무더위도 있었어. 오. 나는 애때 그 무더위 구경 나갔던 생각이 있었구나. 김정일 때 다 없어진 거야. 그다음에 공급 체계를 들어가 돈 있어도 못 사먹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네. 평준화한다면서. 야.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나름 그 제덕은 아니었지. 네. 우리가 북한이 60년대 잘 살았어. 그 정확히 본질을 알아야 돼. 김일성이가 잘해서 잘 산 게 아니라 네. 일본 식민지 36년 기간에 일본 사람들이 모든 공업기관 산업은 북한에다 다 깔아놓은 거야. 와. 평양 고무공장, 강선 제강상, 제강서, 훈남 비료공장, 성진 제강소, 네. 무슨 평양 고무공장, 제사공장, 초올길, 수풍발전소, 장진발전소 다 일본 사람들이 세우는 거야. 네. 도로 아브라도. 도로까지. 그걸 갖고 우려먹은 거야. 한일 합병을 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병참기지력에서 동남아 국가 진출로 나가면서 거기다 다 투자한 거야. 자기네 영원히 한국가로 될 줄 알고 식민지를 해놓고 그렇게 건설해 놓은 거야. 그 하나는 진짜 나사못 하나 못 벗고 다 쫓겨갔잖아. 일본이. 일본이. 그러다니까 그 기계들이 고스란히 있었는데 그때 당시 노구지 재벌이하고 북한에다 세워놓은 그 모든 기계들이 그때 기준으로는 최신형이었대. 8.15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 이게 이 연백벌이 다 대한민국 땅으로 돼 있을 때 전기를 북한에서 끌어다 썼대. 아. 그다음에 북한 놈들이 전기를 딱 자르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지. 그리고 도로도 일제 때 다 닦아놓은 거야. 그리고 그때는 대박. 사회주의 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세이브라는 게 있었거든. 네. 거기서 무상 지원을 많이 받고 하다니까 한 거야. 김일성이가 74년인가 6년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간부들한테 우리 조상들이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 돌 하나 온전하고 못 닦았다고. 그게 국가 지도자가 할 말이야. 야. 조상이 못했으면 자기 뭘 했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듣기로는 김일성이 되게 무식했다고. 무식하지. 아, 무식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퇴생이야. 그 중학교 그 중퇴생이 이때까지 북한을 세습을 한 거네요. 이게 얼마나 락한 사람이면 현대사회에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공산국가랍시고 권력을 세습할 야망을 품겠어. 와. 저 체제의 어떤 사람들은 모르니까 김일성 땐 좋고 김일성이는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데 김일성이가 저 체제가 오늘날까지 오는 내 기틀을 닦은 원뿔이야. 그렇죠. 그게 뿔이야. 거기서 김정일이라는 줄기가 자라고 김정은이라는 줄기가 지금 서식하고 있어. 김일성이가 저 체제의 기틀을 다 닦은 거야. 우리는 모든 화살을 김일성이한테 집중시켜놔야 돼. 아,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김일성이도 미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누구 김정 만났어? 뭐 카터? 그리고 그건 김 전직 대통령이야.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지금 세 번째 미국 대통령 만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게 세 사람을 놓고 볼 때 제일 위인은 김정은이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을 세 번 만났기 때문에 제일 위인이다. 그럴 이런 수도 이야기가 있는데 나온다는데. 그 이런 이야기가 선전을 그렇게 나온대요. 할 거야. 그러나 김정은이가 미국 대통령을 세 번, 네 번 만날수록 걔는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게 돼 있어. 그걸 알아야 돼. 어떡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미국 정부 회담 94년도부터 했다. 네. 내 말 뜻을 알겠니? 알아요. 그다음에 그 후에 육자 회담 했잖아. 네, 미국까지 했어요. 포함해서 회담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미국 대통령하고 조인을 한 거야. 미국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을 못할 처지가 된 거야. 그다음에 누구하고 마주 앉았니?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야 돼. 김정은이는 지금 미국 대통령 만나서 좋을 것 같아도 네. 얘한테 백해무익한 거야. 오. 미국 대통령 최고를 만난 거야.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만날 놈이 없어. 그렇구나. 김정은이가. 미국 대통령하고 여기서 뭔가 안 되면 그다음엔 쑥대밭이 돼야 돼. 북한이. 그러니까 이 중간 다리가 없는 거야. 말하자면 비무장지대 같은 게 아예 없는 거야. 아.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는 완충지대가 없어진 거야. 그 완충지대라도 있어야 흑진각진. 그 육자회담 몇 년이니? 얼마나 길겠니? 오래 했어. 아마 지구 전제했던 회담 중에서 제일 최장수 회담일걸?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는 못 가. 김정은이는 오늘은 좋은 것 같아도 내일은 울어야 돼. 북한은
딱 미국 때문에 핵을 만들고 미국 놈을 남자 선수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힘 개발했다. 이렇게 시스템이 명분이 딱 돼 있거든. 핵 프로젝트가. 장성택이 죽은 이유도 김정은한테서 김정은 보고 핵을 포기하자 이래서 죽었다는데 그거는 유언비어고. 유언병이죠. 그때는 김정은이로서는 곤방 앉은 게 초하루장에도 못 보던 놈이 어느 날 3대 세습자로 올라온 거야. 세습 지도자로. 그러니까 북한 주민 여론이 굉장히 나빴거든. 그러니까 얘를 만인 지하 1인 지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일 핫하게 보여주는 거는 제일 센 놈. 북한 주민들 중에서 제일 알려진 그때 채축권을 제거하는 거야. 그래야 그게 먹혀 들어가. 아. 그 공산국가들이 올라갈수록 채축군이 처형되고 독재국가들이 그러잖아. 네. 그게 바로 그런 선전 효과 때문에 하는 거야. 자유세계에서는 그렇게 못하지. 그 뉴스에서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남한은 빠져라. 미국과 우린 단독으로 만나겠다. 니네가 왜 자꾸 중재자니 촉재자니면서 나서냐 빠져라. 이랬다는데 진짜 오늘 오늘 그거 보면 그렇게 김정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걸 보면은 정말 그 이야기가 그냥 현실이 돼버렸네요. 현실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트윗한다며 서로 어젯밤 봐. 아니 북한 주민들 그렇게 인터넷 못하게 하고 지는 김정은이가 트윗을 한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지도자니까 해야 된다고 보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보다 한치라도 앞서 나가야 되니까 김정은 하는데 진짜 실망이네. 그 트럼프가 트윗 날리니까 몰랐다 또 만났잖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간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 방 빌려준 것밖에 없어. 정말. 자기 집 방 그러네. 빌려준 것밖에 없어. 세상에. 이게 정치 외교적 행위로 볼 때는 최악이야. 그렇구나. 삐짓고라도 들어가야지. 네. 무슨 소린가 북한 핵무제 우리 대한민국 당사자다 피해자다. 당당히 뚫고 들어가야지. 그걸 안 했잖아. 그러면 우리 기자님 봤을 때 북한이 절대적인 비핵화, 정말 북한에서 핵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게끔 비핵화 할 것 같나요? 안 하자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네. 듣고 보니까 뭐 그러네. 멀리 들리구나 이랬지. 안 하자니까 여기까지 왔지. 안 하자니까 오늘 트럼프를 좀 올려넘기기 위해서 달려나온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쏙 빼놓고 북한은 핵이자 김정은이고 김정은이자 핵이 돼버렸어. 핵은 김정은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고 협상 수단이야. 이걸 포기하는 순간에 걔도 곤자에서 내려와야 돼. 왜? 핵 때문에 얼마나 북한을 불행에 빠뜨려놨니. 그러니까요. 경제를 다 파탄시켰지. 300만을 굶주리겠지. 수십만 탈북자를 양상했지. 오늘날까지도 복구 못하고 있지. 그놈의 핵 때문에 다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와서 김정은이가 핵 폐기할게. 이 썩놈의 새끼 대지도 않을 거 미리 전에 포기할 것이지. 왜 여태까지 끌고 와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미군 대한민국 관리하에 들어가게 만들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핵이자 김정은이고 핵이자 김정은의 권이고 핵이자 김정은이 유일한 협상수단이고 생존수단이 돼버렸어. 김정은이는 어떻게나 여주머니고 열로 돌려서 감췄다 열로 돌려서 감췄다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의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라고 놓고 보더니 좀 허들거리는 것 같아도 아니야. 북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아마 미국 그 대통령이 그때 하노이 막 그거 결렬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북한에서 회담을 못 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항상 다른 나라에서 하냐? 이런 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말한다고 하는데 기자님 봤을 때는 어때요? 미국 대통령이 독재국가, 적성국가, 제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낙인돼 있는데 그 북한 땅에, 북한 평양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갈 수 있어? 그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나. 오.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야. 미국 대통령이 설사 만났다고 거기 가겠어? 미쳤다고? 멀리 볼 거 있어. 시진핑 푸틴도 안 가기 싫어서 매년 졸라서 한번 갔다 온
푸틴 아직 안 갔잖아. 푸틴은 안 가고 이제 시진핑이 얼마 전에 갔다 왔죠. 김정은이가 다시 6번 중국 들락날락하면서 제발 오쇼 제발 오쇼 제발 오쇼 그런 나라에 그놈의 체제에 위신 씌워주겠다고 가? 미합 중국의 여론이 그때는 상태가 달라져 상황이 그렇구나.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요즘 북한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그리고 그 북한의 김정은이 둘이서 이제 회담하면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봤는데 야 정말 우리는 못 살기 못 사는가 보다. 어쩌면 우리나라 그 김정은이 저렇게 키도 작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북한의 큰 변화 아닌가요? 변하지. 그 김정은이가 키 작은 거는 뭐 잘못 먹어서 키 작은 게 아니고 네. 걔뭐 온 나라 거 다 짓고 지 혼자 처먹는데 왜? 걔 아버지가 키 작잖아. 김정일이. 유전이야 DNA고. 아. 김정일은 외장님. 지 아버지는 큰데 엄마. 김정숙이가 작으니까 또 작은 거야. 엄마가 작아서. 너 그 김일성이하고 김정숙이하고 제일 처음에 백두밀령에서 사진 찍은 거. 여기 오던데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 와 예, 예, 여기. 머리가.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조정해서 이거 어떻게 무슨 조정을 해가지고 사진을 다 키웠네. 키웠지. 그 어떤 언론을 들어봐도 우리 그 김기성 기자님 그 정치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정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야 인정했어? 아니 저는 원래 인정을 했어요. 제가 북미 정상회담을 세 차례 했잖아요. 어, 어. 그때도 제가 말했어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절대로 김정은이 핵 포기를 안 한다. 아, 왜 핵 포기를 안 하는 걸 굳이 한다고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대요. 근데 뭐 했나요? 안 했잖아요. 정치를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안 하는데 전문가로 이제 봤을 때는 속담에 있잖아. 네. 서울 갈 당나귀 발통만 봐도 알린다고. 여태까지 싱가포르 회담 깨졌으면 걔가 하겠나 안 했나 이제는 답이 나오잖아. 그럼요. 정답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김정은은 절대적인 비핵화는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알겠습니다. 비핵화 하는 순간에 김정은이도 없어진다. 네. 이런 이해관계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 그렇구나. 우리 그 기자님께서 비핵화를 하는 순간에 김정은이도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핵화는 바라보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평양만사 우리 김기성 기자님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한성희 TV도 구독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마워요. 하트.